안녕하세요. 생뚱쟁이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이제 네이버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IT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조금 늦었지만 이제야 영상을 만들게 되었네요.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이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컨셉은 IT를 이용한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목표고, 그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은 많은 분야의 IT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둘 거예요. 그리고 재미를 느끼려면 실제로 이 시스템들이 구축이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구축을 끝내는 시점을 이제 시즌으로 잡아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시즌의 주제는 홈 시큐리티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뭐 데이터베이스, CCTV, 그리고 이제 IoT, 뭐 요즘 신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이 해당 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누군가가 침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고,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이제 본인들도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케이스인데, 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486DX2라는 컴퓨터를 사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패키지를 두 개를 구매했는데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이제 실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 뒷페이지를 보면 이제 그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려웠던 게 이제 어떤 잡지를 구매하면서 이제 부록으로 줬던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울티마 7 파트 2라는 게임이었어요. 이게 메모리 확보가 지금 정말 어려워서 이게 실행이 안 되곤 했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긴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재미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게임도 재미있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메모리를 확보해 가면서 게임을 실행하는 그 과정이 더 재밌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는 업무를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IT 분야는 더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IT는 매일매일이 신기술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는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근데 그 IT라는 게 재미가 없으면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지치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각이 났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의 말씀을 위하면 이제 캠도 구매해야 되고, 마이크, 뭐 조명, 여러 가지를 구매하셔야 되고 이게 필수라고 하셨는데, 저는 강의가 목적이니까 일단, 그리고 이제 제 모니터 화면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장비는 구매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헤드셋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축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 시큐리티 부분을 먼저 볼 텐데요. 홈 시큐리티는 이제 네트워크, 서로 분리된 네트워크가 이제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받은 네트워크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받는 LTE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홈 네트워크는 이제 이런 폰이라는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 폰 장비를 통해서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LTE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유심 칩을 이용하는 거죠. 이 유심 칩을 스마트폰에 꽂아서 LTE 네트워크로 이제 무선망을 통해서 가는 거죠. 결국 이제 유선과 무선, 그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네트워크를 나눈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의 네트워크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네트워크로 이제 홈 시큐리티의 상당 부분을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뉜 거고요. 그리고 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폰 장비 밑에, 이제 폰이라고 하면 이제 광 케이블이 집안까지 들어오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폰 장비에는 외부에서 온 광 케이블이 꽂혀 있겠죠. 그리고 그 폰 장비에는 이제 여러 가지 포트가 있는데 UTP 포트라고 하거든요. RJ45라는 그런 잭을 꽂아서 사용하는 건데, 그 장비 밑에 이제 여기 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위에 둬도 상관없는데, 설계할 때는 일단 그림상으로는 그 밑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AP에는 유선도 쓸 수가 있고 무선도 쓸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유선은 이제 컴퓨터에 직접적으로 꽂아서 사용하는 경우를 유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존을 형태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이 이 와이파이 존을 통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CCTV도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이제 외부와 통신하는 형태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CCTV도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DVR, 그리고 하나는 IP 카메라, 그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가 있는데, DV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좀 선호하는 방식이긴 한데, 문제는 좀 고가거든요. 하드디스크도 따로 꽂아야 되고, DVR도 또 구매해야 되고, CCTV도 이제 구매를 해서 구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IP 카메라를 사용하긴 하는데, 문제는 IP 카메라는 좀 보안상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CCTV 같은 것을 이제 아마 구축해 보신 분은 알 테지만, IP 카메라로 구축해 보신 분도 알 테지만,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의 이제 CCTV 화면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사람들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면 접속해서 그 CCTV의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용상의 문제로 IP 카메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면은 이 스마트폰 모양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뭘 하려는 건 아니고 중계기 역할만 할 거예요. 중계기 역할이 뭐냐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AP가 있잖아요. 이런 AP, 와이파이 존을 얘기하는데, 이 LTE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도 와이파이 존을 만들 목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IoT 듀얼 센서라는 장비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에 이제 데이터를 송신 수신할 때, 어, 여기 왼쪽에 있는 AP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계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홈 시큐리티를 이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IoT 두어 센서라는 게 이제 어떤 장비냐 하면, 문에다가 이제 어떤 센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센서 설치하고 문이 열리거나 닫힐 때 신호를 받아서 외부에다가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 이 앱을 설치하게 되면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가 이제 알람으로 오던가 아니면 SMS로 오던가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외부에 있는데 문이 열리고 닫혔다 하면 들어올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는 거는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배터리 모양이 있는데 이 배터리는 말 그대로 외장 배터리 형태예요. 외장 배터리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각종 디바이스들을 충전할 때 사용하는데 이렇게 가운데다 이제 배터리를 집에도 이제 가끔씩 전기가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럴 확률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게 전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침입을 하면 사실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 LTE 네트워크에 배터리가 좀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 두어 센서에도 배터리가 남아 있어서 누군가 침입을 했을 때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스마트폰에도 배터리가 마침 나간 상태다. 막 그런 경우라면 이 시스템은 이제 전기가 나가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에다 이제 완충을 시켜놓고 만약 정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꺼지지 않도록 이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배터리를 둔 이제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NMS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클라우드라고 하면 뭐 퍼블릭이시니 뭐 프라이빗이니 아니면 이아스 뭐 파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간단하게 이제 가상화된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뽑아내서 컴퓨터를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좀 직관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렇게 설명해 드린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낸 컴퓨터에다가는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물리적인 컴퓨터를 만들어낸 거하고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OS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자빅스라는 NMS 솔루션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뭐 리눅스 중 하나인 우분투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우분투 내에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를 설치하게 될 건데 PHP나 MySQL 그리고 웹서버 기능을 이용하는 아파치도 설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건 이제 자빅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 PHP나 MySQL, 아파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HP 같은 경우에는 어,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일단 웹 브라우저에서 읽혀지는 이런 코드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파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보통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요청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ySQ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MySQL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음, 이 MySQL을 이용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소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어,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왜 이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파일로도 보관할 수가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로도 보관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아주 많은 사용자들이 요청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해주는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일에 비해서도 더 많은 데이터를 적재할 수가 있고 빠른 응답을 해줄 수가 있고 관리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빅스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보게 되긴 하겠지만 미리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NMS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NMS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에 어떤 특정한 신호를 보내서 그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꺼져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네트워크에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연결되지 않았는지 뭐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NMS 특화된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SNMP를 이용한 그런 기술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장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원의 상태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라고 하면 CPU 사용량이라든가 아니면 하드디스크가 남아 있는지, 용량이 남아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메모리 사용량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로그 같은 것들. 로그라고 하면 그 장비가 뭐 언제 꺼졌고 언제 켜졌고, 그리고 트래픽이 뭐 어느 정도 왔고, 뭐 어떤 패킷들이 차단되었고, 뭐 이런 등 것들까지 전부 로그라는 형태로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록을 이제 어떤 SNM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자빅스에 보내주게 되면, 이 자빅스는 데이터베이스 MySQL에다가 그 데이터를 쌓아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는 언제든지 그 데이터를 확인해서 이 장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대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